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사법부 내부에서 윤석열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면죄부를 주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포착되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행태를 계엄 선포의 선의성으로 포장해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재판을 끝내려 한다는 의혹이 서초동 법조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역시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며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효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절차인데 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불복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규탄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연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뻘소리 한 거, 그것의 근거가 이번에 송파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돼버린 거야. 윤석열이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좋은 변명거리,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뭐 내가 윤석열이라도 그러겠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판사들, 일부 적폐 판사들, 뭐 조희대 부근에 있는 자들이겠지. 조희대를 중심으로 한 적폐 판사들이겠죠. 걔네들이 지금 그런 논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진짜 섬뜩하게 떠돌고 있는 시나리오. 서초동에 지금 꽤 흉흉하게 떠돌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판사들이 이번 송파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콱 물고서는 이거를 핑계거리로 쓰는 거야. 윤석열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는 핑계거리. 그와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자, 선관위가 얼마나 막장이냐.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선관위 아시다시피 취업 부정 사태도 있었죠. 그런데 취업 부정뿐만 아니라 봐라.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보듯이 선관위가 개판 아니냐? 그 개판이랑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았냐? 그래 맞아 드러났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정당할 수도 있겠네. 윤석열의 얘기가 아니고요.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아무리 그렇지만 선관위가 막장이라고 해서 계엄 선포하는 거 이건 더 막장 아니냐. 막장을 막장으로 막는다는 게 돼?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계엄은요.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비상대사태 병력으로 치안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계엄이에요. 선관위가 이 개판이라고 해가지고 계엄하는 거 아니야. 이 자체가 사실은 독재자의 사고방식이지. 저 개판이네. 야, 군대 투입해. 뭐야, 얼라도 아이고 말이야 진짜. 응? 자, 아무튼 말이 안 됩니다. 설령 선관위에 막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있느냐? 이게 내란 재판에서는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악용되느냐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개소리지만 지금
법원 내부에서 떠도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되게 섬뜩합니다. 근데 되게 그럴싸해. 어떤 내용이다?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등 특수한 비상사태 때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선관위에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정하거나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윤석열 12.3 계엄의 불법성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막장 행태를 볼 때 계엄의 진정성이나 혹은 선의는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불법이긴 하나 동기는 뭐 선의 아니었어? 동기는 나쁘지 않았잖아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란은 좀 그렇고 직권남용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야?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게 심각해져요. 내란죄는요, 대통령의 재임 중에 소추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재임 중 소추가 안 돼요. 근데 진짜로 웃기는 게 뭡니까? 윤석열 기소가 언제 됩니까? 윤석열 탄핵되기 전에 기소가 먼저 됐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사태가 심각해져요, 이거. 그럼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돼. 탄핵은 탄핵대로 돌아갑니다만 기소는 잘못됐다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윤석열 무죄 나와요. 이거 섬뜩한 얘기입니다, 이거. 섬뜩하죠. 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자,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가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공수처가 체포하라고 그 체포영장 받아갔잖아. 예, 그것도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뭐가 된다?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그것도 무효야. 지금 말이야 윤석열 내란 세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다 그냥 성립이 돼버려요. 지금까지는 윤석열이나 그 내란 세력들이 택도 아니는 소리 한다라고 했지만 현실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계기가 어디라고? 시작이 어디라고? 선관위 사태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섬뜩한 문제예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서초동에 지금 떠돌아다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조희대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그리고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계속 지연되고 있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계속 지연됩니다. 왜 지연되겠어? 이런 걸 다 염두에 둔 거야. 이렇게 보면 뭡니까? 조희대가 이번 사태를 기획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짜고 친 거 아니냐? 의심 가능해, 안 해? 가능하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왜 자꾸 지연되지? 지금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때마침 이 문제가 생겼어. 뭡니까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내란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조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풀려나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대한민국은요 이때부터 진짜 내전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쪽 이재명 쪽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가 벌어질 거예요. 그 시위는 분명히 충돌로 이어질 겁니다. 경찰 처음에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질서 유지를 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경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윤어게인 경찰, 우리 진보진영 쪽에서는 경찰 나눠질 거예요. 군대는 그럼 안 그럴 것 같아? 그 상황이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시작 부분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조 털레유 뭐 한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정신들 차려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윤석열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체포방해 사건, 외환죄 1심 이런 게 있습니다. 1심은 내란 우두머리 무기 나왔죠. 체포방해 사건은 2심 9년 나왔죠. 외환죄는 1심 30년 나왔죠. 군사반란 수괴 이제 사형이 될 수도 있고요. 허위사실 공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뭐 윤석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 아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 요게 나가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체포방해도 나가리가 되고 외환죄 군사반란 다 나가리가 돼. 게임 끝. 우리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거. 자, 조희대가 이번에 선관위 사태 관련해갖고 지 책임을 쏙 뺏은 상태에서 노태하게 사표를 수리해버렸어. 웃기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퇴임한 사람을 사표 수리 안 해주고 신규 대법관도 안 뽑고 질질 끌고 있다가 이 사태가 생기자마자 깔끔하게 수리를 해줘버립니다. 근데 선관위원장 사표 수리를 왜 대법원장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결국은 선관위가 대법원 거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17명이 다 대법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에 대한 책임론은 쏙 뺀 상태에서 국회가 개선하겠다면 협조는 검토해보겠다. 이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이 대법원 차원에서 이 책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좀 져야 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나만한 소리. 하나만한 소리지.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도 의회 쪽에서 국회가 이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모든 개혁을 다 하면 사법부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 그러면. 지들은, 근데 또 선관위는 뭐냐면 입법기관이다. 감사도 안 받잖아. 우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헌법기관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개헌을 하기 전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이번에 67군데라 그랬잖아요. 93군데로 늘어났어요. 투표 부족했던 저기가. 사흘 전에는 50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91곳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투표 용지를 50%만 인쇄를 했다. 그래서 모질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지시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 누가 50%만 50%를 인쇄를 하라고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용지 비용으로 110% 예산은 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 예산을 받아놓은 놈들이 50%만 준비해놓고 있으면서 이 사태를 방조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예를 들어 전남 지역 같은 데 제일 높아서 6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전남 지역은 60%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모질해야 되잖아. 근데 전남에서는 그런 사태가 없었어요. 50%밖에 안 찍었다는데. 근데 오히려 접전 지구고 지들한테 유리한데 접전에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이번에 부족 사태가 생겨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가 아니고 이거는 다 짜고 친 것 같아.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휴가를 낸대요. 휴직을 던지고. 아니 원래 선거철에 제일 바빠야 되는 게 선관위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근무하냐? 근무 시간에 병가 내고 한 100일씩 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 근무 중 야간 근무 해놓고 대학원 다니고 로스쿨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근태를 개판으로 했다는 겁니다. 병가를 셀프 결제를 할 수가 있어? 자기 병가를 자기가 결제를 해놓고 100일 동안을 아프다고 이게 쉬어요.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뭐 보통 병가를 내면 이거는- 그에 상응하는 뭐 진단서를 내든가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아, 계속해서 추가 진단서를 위에서 연장을 결제를 해야 되잖아. 되잖아. 뭐 기간 아니 저기 무슨 장도 없어 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니 전치 100일짜리 진단서가 어디 있어요. 2주면 2주, 4주면 4주, 8주면 8주지. 100일을 딱 끊어갖고 지가 결제해놓고 푹 쉰 거야 이거는. 심지어 와, 해외여행도 경비로 다 다녀온 거예요. 법카로. 골 때린다. 진짜. 그러면서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꼬박꼬박 수당을 받은 거지. 그래놓고 선거철 되면 휴직을 해버리는 거야. 이번뿐만이 아니래요. 그 이전 다른 선거 때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일해야 되잖아. 일하기 싫어갖고 그 시즌에 가갖고 휴직을 내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놀공들이 수두룩 했었다는 겁니다. 이건 수사로 조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헌법기관 침해라는 거야. 해야지 이건. 아니 윤석열이 군대 보내서 지랄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저는 신의 직장에서 뭐 딴 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진짜 숨겨진 신의 직장이 성관이었네. 이 새끼들이 무슨 신이에요? 이것들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냥 대법원 따까리들입니다. 판사가 자기가 하고 있고 그 밑에 사무총장이라고 꽂아놓은 놈들도 다 판사가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온 애들 아니에요. 다 판사. 법적 애들이 쥐고 있는 일종의 헤게모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대적 개혁을 하고 수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헌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 못해 라고 버팅긴다는 거죠. 수사는 합니다. 네. 검경 그래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수사합니다. 수사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부 결제 서류라든지 그와 관련된 거는 쟤네들이 못 줘라고 하면 못 분다는 거야. 씨발. 참고인으로 나와서 수사를 해주세요. 그럼 네,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진술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서버를 털자든지 관련된 이메일을 털자든지 압수수색을 하자 그러면 우리 헌법기관이에요. 외부에서 이거 안 됩니다. 사법부도 안 되고 국정조사도 못 받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관위원장이라도 판사 말고 상근직으로 하나 따로 두자.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를 시키자. 겸직을 시키니까 둘 다 충실하게 못 하잖아. 아니 이게 뭔 아니야. 기본적으로 대법원장들이 하고 있는 이 선관위원장 자리를 직제를 전부 다 개편을 해야지.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이것도 투표에서 뽑든가 그러면 선거를 해서 뽑든가. 그래서 이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짐 저것들이 100석이 넘게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특검하자. 빨리 법사위 열어가지고 특검하게끔 통과시키자. 특검 소위하자. 그랬는데 법사위 우리가 가져야지. 부정선거를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으니까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법사위를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해야 돼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는 동안에 증거들 지금 계속 인멸되고 있을걸요? 관련된 결제나 서버나 통화 기록이나 지금 신나게 없애고 휴대폰 바꾸고 있겠죠. 그렇겠죠. 증거 인멸 중이겠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 결국은 원구성 끝나고 법사위 생기고 소위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또 두세 달입니다. 그동안 그구들은 또 계속 저기 가가지고. 잠실에서 저지랄 하고 있을 거고요.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공평하지 못하고 이런 특권이 있는 법들 자체를 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미래 없어. 대한민국이 무슨 법치국가야. 법비들의 국가지.
법을 가지고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지배해온 국가가 그동안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에요. 서민들은 법을 꼭 지켜야 되고 높은 놈들, 특권 계층에 있는 놈들은 절대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게 대한민국 70년의 법치주의인 겁니다. 쪽팔리게도.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게 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할 때 예. 위법하니까 범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이제 형사상 규율이고요. 위법하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투표를 갔다가 못한 사람이라든지 투표가 지연된 사람 같은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 같은 걸 할 때 이 당사자들이 그 선관위의 직원들의 어떤 불법 행위는 인정받을 수가 있죠. 예. 그 불법 행위 인정 중에 본인이 숙지해야 되는 법령을 공무원이 판례가 본인이 숙지해야 되는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도 불법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해당자가 있으면 청구를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징계 사유는 또 범죄와 별개잖아요. 이건 굉장한 중징계 사유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해야 되는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징계는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조직 개편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이 해당 공무원분들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예. 아니 말하자면 네. 그 내가 선관위 직원인데 뭔가 네. 잘못했어요. 네. 그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실수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한다면 이건 범죄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예, 실수라도 다르지만- 징계는 받을 수 있죠. 예. 징계는 받게 되고 실수도 예. 그 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불법행위 성립. 그러니까 실수도 예컨대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통법규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선관위 직원이 선거관리와 관련된 프로토콜, 절차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놓친 게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중징계 사유가 되죠. 그렇군요. 네. 지금 어찌됐건 선관위 어디선가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지휘체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명령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수행하는 직원 단위에서 무언가 잘못됐을 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합수본 수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이라면 지금 법원에서는 말이죠. 잠실 그 투표용지 보관 상자하고 해당 CCTV 영상을 증거보전 명령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보전 명령이라는 게 법원이 이제 이 사건이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증거로 활용할 것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여라. 예. 예,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 특히 단순히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가가지고 이것을 살펴보는 검증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 어제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관련된 것들이 향후 사법부에서 판단할 증거로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거죠. 네. 이게 이제 선거 무효가 되기까지는 아주 멀리 걸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쉽진 예. 않아요. 그리고 이 청구인 적격 문제도 있어요. 오세훈이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거에서 당선된 그렇죠. 사람, 예. 그러니까 될 만한데 떨어진 사람 등등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상당한 시간이 길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보존이 됐다. 아마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결론하고 상관없이 결론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 꼭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예. 게 법원의 어떤 결심 같고요. 그 베를린에서 부정선거, 부실선거가 비슷한 예, 게 예. 있었어요. 투표를 안 열어가지고 그게 아마 4, 5년인가 5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소송까지 다 예, 예, 마무리될 때는. 그래서 그 예를 봤을 때는 재판이 이게 이제 1심 뭐에서 다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 재판 2심인가요? 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상당 오랜 시간이 시간이 소요될 일단 걸릴 보일 것이다.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인 어떤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등의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것이고 이게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제 조현옥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는 진상규명위원회도 지금 발족을 한 것이고 경찰과 검찰의 합수본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게 뭐 각종 언론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해당 사항들 계속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했던 투표 용지가 원래 말한 것들, 그러니까 발표했던 것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투표소의 개수도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개표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시위의 양상은 몹시 바뀌고 있다. 몹시 변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부정선거와는 선을 긋고 그 외에 재선거라든지 다른 어떤 구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월요일이 지나면서 또 밀려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부정선거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일종의 위법 행위들 있잖아요. 네. 뭐 유소년 우리 핸드볼 선수들의 뭐 양말을 벗어봐라 그랬다든지 아니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그건 고발을 해야지, 고소를 해야지만 아니죠. 그건 진행이 지금, 되나요? 예, 아닌가요? 그 제가 보니까 협박, 강요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직권으로.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하는 일이 경찰이라는 것이 법적 개념이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이거든요. 그 유소년들에게 그리고 어떤 그런 검문 검색을 사적으로 당한 그 사람들한테 위험이 발생한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찰이 강하게 개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네. 아 그러면 성적 수치심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요. 뭐 이 정도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판단을 아마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게 좀 아주 간단합니다. 친고죄나 뭐 반의사 풀벌죄 같은 경우에 고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범죄들은 사실은 그런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가능하거든요. 막 경찰이 근데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순하게 아니면 조금 완화된 어떤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언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강력한 쪽에서는 아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 선별적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뉴스들 체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고공 시위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데까지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 진행되는 경찰력의 동원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법 상황들은 네. 미디어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네.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집회 시위와 관련된 어떤 그 진압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핸드폰이라고 보거든요.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찰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영상이 찍히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주저함 같은 게 생긴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일부 그러니까 그 시위에서 일부 정말 그 뭐 극우적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렇게 범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어떻게 진압해 봐라라고 제가 뭐 약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영상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공권력이 정말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건 경찰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하셔야 돼요. 경찰서장이 그만둔다 그러자. 뭐 지금 뭐 그분은 뭐 네. 정년이 다 됐다. 그리고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유로 송파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했다. 네. 이 뉴스도 나왔는데 네. 글쎄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사실은 경찰의 주무부처라고 하면 행안부가 될 텐데 그렇죠. 뭐 장관 단위에서든 뭐든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선량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좀 지침이 좀 나왔으면 해요. 경찰이라도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직속 상관 기관이라면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완화되게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이제 때문에 안 하는데 범법은 범법인 거고요. 그렇죠. 경찰이 그 작용을 하라고 경찰을 그 배치를 한 거거든요. 충분히 경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영환 변호사는 이제 헌법학자시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앙선관위라는 기관은 헌법기관이다. 네. 그런데 헌법기관이라서 뭐 행정, 입법, 사법 그 어디서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헌법 자체의 정신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과거 감사원도 감사를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감사가 안 된다라는 이제 그, 예. 예.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게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헌법 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 우리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조직을 지금 다 헌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을 대법원에서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급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예. 이거는 법률로 다 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심지어는 현재 상설로 규정되고 있는 각급 선관위를 비상설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국회에서 선거철에만 일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러니까 통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내부적 통제, 외부적 통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이 아무리 규정하고 있어도 법원 조직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국회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나중에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편하는 이유가 다음 선거 때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선거 관련된 설계 키는 다시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이제 뭐 꼭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건드리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개헌보다는 그 법률로 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더 보강할 수 있다. 네. 중선관위와 관련돼서 제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대법원장한테 냈더라고요. 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대법관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마치 대법원장이 자신의 상급기관인 것처럼 사표는 자기 임명권자 상급기관한테 내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없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대법원은 3명밖에 없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해왔지만 예.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사표를 제출했어야죠.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다는 그 대법관님께서 전혀 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너무 저는 뭐가 정말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마저도 엉망이다. 네네네. 예. 심지어 사표 내는 거마저 어떤 체계 없이 진행이 되더라. 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조사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 여야가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국조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밝혀내기 위해서보다는 저는 국정을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사실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네. 한다면 그 원인이나 그 문제점들 같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정부 특히 대통령하고 관계성이 있나요? 저는 관계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여기 뭔가 개입을 하면 그 문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 상정해 두고 지금 국정조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국정조사가 좀 가장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본질이나 진실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걸 좀 발목 잡거나 그것을 좀 잘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법이 괴리가 되는 경우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괴리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윤석열 씨가 당시 대통령일 때 어느 당을 지지했을지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게 가장 문제됐던 사건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기각됐지만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였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부실 선거와 관련된 거는 그 책임 주체가 선관위인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오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가 않죠.